자, 선생님, 요거 좀.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도 잘 지내셨어요? 예. 중간에 하다가 또 일이 또. 여하튼 뭐, 좋습니다. 다 하셨지요? 네, 하셨어요. 하셨어. 아, 이거 안 드렸나요? 어쩐지 남더라.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쩐지 남더라. 자, 시간이, 제가 마음이 또 막 바빠져 버는데, 시간이 이러니까, 자, 당분간은 제가 계속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 때 되면 좀 조정해. 그때가 조정하도록 하고, 그지? 자, 양해를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오늘은 20쪽에 있는 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쪽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총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는 내용인데, 그걸 20쪽에 보면 체계화 딱 시켜놨어요. 그 부분에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청간 지지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있는 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또 다음 시간은 55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또 진도 나가면 이제 상생, 상국론으로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0쪽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 프린트물 드리는 거는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후반전에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좀 빨리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0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음량이 변화해서 이거거든요. 음량이 움직여서 변화해서 오행과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거잖아요. 그럼 음량은 뭡니까? 음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잖아요. 어떤 기준, 양은 나가는 거고, 뭡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태극에 이거 반복하는 걸 태극에 이걸 하나로 딱 잘라놨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그죠? 딱 잘라놓은 거는, 자, 요게 음량의 변화, 계속 언제까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 양은 뭐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잖아. 이게 운동성을 뜻하잖아. 음량의 운동성. 그러면 양은 뭡니까? 우리가 살다, 또 음은 죽다. 뭐 이런 첫 시간에 했지만은 양은 나가다, 음은 들어오다. 어떤 이런 개념적이었잖아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음량을 그 이원화적인 개념에서 죽었다, 살았다, 나갔다, 들어오다, 깨다, 자다, 그죠? 일하다가 쉬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펴보니까, 이원화적인 개념을 쫙 펴보니까 오행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행이 나오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죠? 중화적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쪽에서 기준에 의해서, 자, 오행은 가장 화려한 것, 예? 예? 잘 안 나오나요? 아니 빨갛게 글씨 같은 게 나와. 제 전화기도 지금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걸 펴서 보면요. 요걸 펴보면은, 음량을 펴보니까 양은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했잖아. 뜨거운 곳. 양은 가장, 음은 차가운 곳이라고 했고, 그죠? 또 아니면 뭐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밝은 곳. 이거잖아요. 가장 어둡고, 이 전편에 어둡고, 요 밝은 곳. 요 밝은 곳. 잘 나오네. 밝다. 이원화적인 개념을 볼 때 이게 다였거든요. 또 뭐 살았다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 따져보면 이거는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이건 죽은 거고. 이거거든요. 자, 이게 가장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이고, 활동하는 공간이고, 음양할 때 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그러면 자는 공간, 쉬는 공간이잖아요. 쉬는 공간이잖아요. 이걸 펴보니까, 이원화적인 개념에서는 딱 요게 끝이었는데, 펴보니까 오행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장 극의 위치까지 양의 극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음의 극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죠? 음의 극, 양의 극이잖아요.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해서 양의 극까지 갔지 않습니까? 도달하잖아요. 시작해서 위로 탁 던지니까 이게 어느 점에서는 스톱하고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 운동성이잖아요. 그래 양의 극까지 가기 전에 내가 던졌을 때 어떻습니까? 출발한 게 있잖아요. 시작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목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이걸 뜨거운 것을 화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어느 점에 잠시 멈췄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걸 뭐 다시 수렴한다 했잖아요. 그걸 검이라고 했죠. 검은 어디로 가기 위한 거죠? 완전한 수로 가기 위한 것이고, 목은 어디로 가기 위한 거? 완전한 화로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목화는 양의 운동성이고, 금수는 음의 운동성이죠. 자, 오행이 그럼 하나가 없잖아요. 오행의 토는 음과 양의 변화하기 위한 기준, 변화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던졌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멈춘 점과 내려오면서 멈춘 점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공존하거든. 그래서 토는 음양이 같이 공존한다는 해요. 무형이 보이지 않다는 거지. 보이는 건 사상이라고 했고. 그래, 요거에, 여기서 움직이게, 변화되게 해주는 거. 양의 거기서. 그죠? 주역에도 주역에 뭐 자오는 다 자오가, 근데 좀 이따 나옵니다만, 자축 임무 진사 임무 할 때 자와, 그 다음에 오는 자오가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자시, 오시, 정오. 그죠?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자오는 그 속에 뭐가 있다? 오는 양이니까 그 속에 일음이 존재하고, 자는 이미 음의 극이지만은 일양이 존재한다는, 그게 바로 토의 개념이에요. 변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게 토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 오행이 되는 거죠. 그 펼쳐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목에 그러면 에너지는 시작하는 에너지. 사주 속에 목이 많다. 그 사람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뭐라도 막 하자 해가지고. 내년에 인목의 기운이죠, 목. 아, 그건 아직 아니지. 그래, 목의 기운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래, 다시 따지면 목화로 갈게요.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 출발. 시작, 출발. 뭐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왕성하다는 거죠. 근데 화는 어떨까요? 화려하다. 여기 극이니까, 화의 극이니까. 그죠?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럼 금은 수렴이잖아, 수렴. 수렴, 분별하고 이런 거거든. 아, 토는 제가 뭐라 했어요? 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잖아, 또요. 어떻게 기다 아니다라는 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아닐 수 같고,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지되어 있는 것을 그 자체를 토라고 해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사주 속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액션이, 행동이 조금 늦다. 이러한 특징들을. 그럼 금은 어떨까요? 금은 이미 수렴하는 거잖아.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 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미 다 하고 펼쳐놓고 다시 끌어 모으는 거잖아. 하토 모자는 사람 없죠? 막 시작하잖아, 그죠? 치대잖아요. 이게 뭡니까? 시작하는 거잖아. 이거 못 끼죠? 그럼 막 퍼주잖아, 또.
화죠. 그럼 걷어들이잖아 또. 걷어들이는 게 또 금의 기운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뭔가를 오행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주 속의 기운 그대로 우리가 이 접목시키는 거니까. 그럼 수는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둡고 죽었고 보이지 않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럼 수의 기운은 대표적인 수의 물상은 물이라고, 물 숫자에서 물이라고 하지만은 물의 깊이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옛말에 있죠. 한질 마음, 사람 마음속은 몰라도 열정 무게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다에 가면 몰라요. 그냥 시커매요, 그냥. 그냥 그 뭐예요. 그 다음에 물이 어떻습니까? 썩나지 않은 이상은 쫙 깔아앉아 있죠. 또 차가움이 이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쫙 깔아앉아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여자잖아. 여기는 남자고. 그죠? 그러니까 여성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상당히 조용하고 여성스럽겠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펼쳐보니까, 음양을 펼쳐보니까 오행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오행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상은, 자, 오행은 참, 여기서 정신적인 거잖아요. 기운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것들이 그 오행의 것이 이 지기에, 또 여기에서 뭐였냐면, 사상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건 전부 기운적인 거다. 기운적인 거. 사상은, 자, 목, 화, 토가 없죠. 금수가, 수가 어디 갔노? 금수가. 요 목, 화, 금, 수를,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여는 겨울. 요거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의 체계로 들어가는 거죠. 1년에 출발은 언제 합니까? 봄에 하잖아요. 1년을 시작하는 거는 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은 어차피 시작하는 기운이라. 그래서 목은 봄이라고 하죠. 봄의 방향성이다. 목은 봄의 방향성이다. 화는 여름이죠. 금, 가을, 수, 겨울. 봄에 1년 농사를 시작해서 열심히 갖고 오죠. 일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자, 가을에 수레만 꽃을 피우고 그 했는 걸 갖다가 이제 걷어들이는 기운, 걷어들이는 기운을 이제 금의 기운이라고 하죠. 가을. 그 다음에 가을거지 다 하고 나면 겨울에 쉬는. 그래, 이미 이제 목화 토금수는 우리가 이해를 다해. 목이 많다. 저 사람 시작은 잘하겠구나. 이거거든요. 굉장히 활동적이겠구나. 또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언제 가장 막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나이. 이거는 이미 왕성한 나이를 지나서 인생에 이제 뭔가를 알 때잖아요. 서서히 이제 뭔가를 남길 때. 이거는 그런 생왕, 죽음으로 가고 사절, 이미 쭉 없는 때거든요. 그만큼 조용하다는 거,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이 사상 체계로 돌아가는. 이걸 사상. 그리고 봄, 여름. 그리고 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환절기가 있잖아요. 3, 6, 9, 12. 그것들은 전부 토로 다시 붙는 거죠. 환절기, 봄에 환절기, 여름에 환절기, 그죠? 가을에 환절기, 겨울에 환절기. 그래, 천상에, 천기의 토의 기운은 오행이 완벽하게 음양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게에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정신은 늙지 않는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게 오행과 사상이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간지지. 그래, 하늘의 오행은 천간의 기운이라고 해서, 천기라 해서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음양 2개씩 해서 10개를 또 세분화시킵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하노? 천간의 목은 갑과 을이 있고, 그죠? 갑과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화는 병과 정이 있고, 토는 뭐였습니까? 무기토가 있죠. 무기토가 있고, 금은 경신금 있고, 수는 임계수죠. 임계수가 있다는. 요거는 천간의 기운들이라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갑은 목 중에서 갑과 을은 시작이 양이고 마무리가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음양은. 그래서 딱 10개 아닙니까? 그래 목에 천간의 글자 갑목은 양의 목이고, 맞죠? 을목은 음의 목이라는 얘기죠. 이건 분류는 음양을 펼쳐서 보니까 오행이 있는데 오행을 다시 10개로 세분화시킨 거예요. 요거는 가장 먼저 나온 놈. 목 중에서도. 요거는 그 다음에 목에서 조금 더 자란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거든. 화, 양화, 음화, 양토, 음토. 그걸 또 세분화 시켜놨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 음양을 또 분류하려고 하면 세분화 시킨 것도 맞지만 물상적으로는 양의 것은 음의 것에 비해서 활동적이다. 더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더 강한 놈은 어느 놈이 가면 이 놈은 더 강하죠. 먼저 시작하니까 이런 거예요. 또 목도 화, 토, 금, 수 중에는 음양이 다 있잖아요. 양은 음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피가 뭐 많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양을 오행의 음양도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행이라고 했고, 책에 보면은 요 천간지지 요 뒤로 바로 넘어가면 여기 오행의 성격이 있고 목화토금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26쪽에 보면 천간의 성정이라, 천간지지의 성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갑목이 있고 을목이 나오고 병화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요거 오늘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완전히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래서 이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상은 뭐래요? 계절이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목은 이 바로 봄이라고 했는데, 그죠? 봄은 각 계절마다 석 달씩 3개월씩 있지 않습니까? 1, 2, 3월. 그것을 묘진. 요게 이제 이 봄인 거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인묘진. 봄을 뜻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사오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신유술 이렇게 되어 있고, 겨울에는 해자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기와 지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물을 살리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음양의 운동성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그 지기와 천기가 맞물리는 것. 자, 요걸 다시 말하면 요거는 3, 6, 9, 12는 토로 다 배속, 토, 오행상. 환절기에 속아 변화시키는 거니까. 진토 음력 3월달에 이 진토라는 것은 봄과 여름에 그저 중화시키는 거라.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다 뭉쳐서 봄이라 하지만 천간에는 두 글자밖에 없잖아요. 갑목과 을목. 자, 이는 범을 뜻하는, 범띠를 뜻하는 요 이는 갑목이라 하고 천간의 기운을 책에 지금 그 바로 위에다 그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묘목은 천간의 기운을 을목과 같이 상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지기에 범띠를 뜻하는 인, 범을 뜻하는 인이란 글자는 천기의 기운으로 바꿔 부르면은 간목과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 묘목은 그러면 토끼띠를 이해하는 이 묘목은 천간의 기운을 뜻하더니 을목과 같다 요래. 그다음 또 들어가면 지는 토라 했으니까 이 무토와 같고 토는 그다음에 화는 이 사화는 천간의 기운의 병화와 같고 오화는 정화의 기운과 같고 미토는 기토의 기운과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음토는 양의 종점이잖아요. 양의.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변화시켜주는 토잖아요. 자, 그러면은 경금은 지지의 신금은 천간의 경금과 같다. 유금은 천간의 신금과 같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자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계수와 같다는 거죠. 이것도 다시 이 무토고 축토는 기토가 되고 이렇게 천간의 기운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은 음장으로 이원화시켜서 볼 때는 양과 음이고 천간의 거는 양이고 지지의 거는 음이죠. 그럼 천간의 거는 정신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야기하고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주를 펴놓고 보면 운이 매년 운이 옵니다. 그죠? 원래는 신축년이죠. 올해는 신축년이 왔고 내년에는 무슨 년입니까? 또 소띠 이민년이 오잖아. 내년에 이민년이거든요. 천수상 지수형한다 했잖아요. 이 기운들이 내려와서 형을 만들고 이 기운들이 와서 형을 만들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천간에 있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기운이고 지기에 있는데 보인다는 거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은 이 영향을 천간에 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인목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천간에 간목과 같다. 그러면 뭐라 하시면 시작하는 새로 시작하는 거. 이는 없는 것부터 완전 무예. 여기는 무예잖아 무.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에서 시작하는 거고. 을은 뭡니까? 있는 데서 좀 더 잘한 거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진에 가니까 음력 3월에 가니까 이제 이리 넣은 건 이제 화로 꽃을 피우려고. 그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 올라오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요 사화에 가니까 음력 4월 달에 가니까 꽃을 피우고 이런 거거든요. 화에 꽃을 피우고 여기서는 꽃을 떨어지게 하고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요 열매를 맺는데 과정만 있고 요나 씨앗까지 완전한 완숙한 열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거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임수,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없던 것이 또한 만들어지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이래서 천간과 지지,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가 음양오행 천간 지지 다 한 거예요 지금. 그 책에 정리가 다 돼 있죠. 아까 20쪽에. 그럼 여기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3개까지 다 넣어놓은 거죠. 이걸 지금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이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된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까 내가 생왕사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죠? 사상체계로 보면 4가지로 이어요. 태어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죽음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그다음에 혼과 벽이 죽어서 분리되는 이건데 그걸 또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12개잖아요. 12단계로 나와서 구분합니다. 12단계로.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상생상극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기초에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음양, 오행, 상생상극론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 속에
천간에 10글자도 있었고, 그죠? 지지에 12글자, 뭐 천기, 지기, 천수상, 뭐 지수형, 뭐 오만 다 예. 그다음 생황사절, 사람 인생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생상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55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생황사절하고 인생 12진법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이 글자들입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 글자들이 우리 사람 삶의 그 12가지로 나누어서 이 설명을 하는데 그 기운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감 태어났구나. 그죠? 그다음 여기 뭐 죽고 뭐 신유술 죽음으로 들어가고 뭐 홍갑의 절태 이런 게 있어요. 잉태되고 요게 이 지기의 12글자가 가진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전반전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